투자자들을 지금 이 코인 시장으로 가장 크게 불러일으켰던 구간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 불장이었습니다. 당시 불장을 만들었던 상승 재료는 다름이 아닌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였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의 국내 총 생산량의 10%를 넘는 과도한 규모의 금액을 양적 완화 목적으로 시장에 풀었었고, 그 금액은 원화로 3,600조. 물론 지금까지 시장에 푼 돈은 그 이상의 금액이었었죠. 미국 부채는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적 완화로 국민들의 주머니에 직접 넣어줬던 자금이 투자 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었고, 지금은 양적 긴축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와는 증시의 방향은 다르게 흘러갈 거다. 증시의 고점은 유동성으로 만드는 거니까. 아니야,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 빼.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 나갈 거니까. 11월 25일 영상에서 당시 저는 비트코인 현재 고점에 대해서 5가지 차트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차트, 두 번째 비트코인 도미너스, 세 번째 이더리움 차트, 네 번째로 테더 도미너스 차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패턴. 첫 번째로 비트코인 고점 신호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차트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4가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좀 더 시간을 끄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았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단기 반등은 유효하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짜리 하락불이 나오면서 5번째 알트코인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알트코인 패턴은 제가 영상에서 솔라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솔라나가 무너지면 비트는 앞으로 마이너스 20%의 조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11월 22일 바이낸스의 CEO인 창평 자원은 자금 세탁법 위반으로 비법무부에서 기소하면서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세계 1위 거래소였었고, 항상 시장에 퍼드를 주는 내용이 있으면 숫자 4를 외치며 누구보다 투자자들을 걱정하던 CEO 중에 한 명이었었기 때문입니다. 비트는 당시 마이너스 4.94%, 대략 마이너스 5%짜리 하락이 나왔었고, 다음 봉에서 그 하락을 전부 다 되돌리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시의 투자자들은 바이낸스발 하락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도 10월 달에도 역시 당시 1위 거래소였던 아서에이즈가 운영하는 비트맥스 거래소도 지금처럼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비트맥스 거래소가 죽고 미국과 관련된 FTX 거래소가 급부상하면서 상승장을 주도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 11월 23일 여러분들께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지속적인 상승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알트코인 급락이 나왔으면 안 됐었다. 당시 영상에서 별의별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었습니다. 당연히 비트가 하락하면 알트도 하락한다. 이번 하락은 기회였다. 무조건 담아야 한다. 개미들 선동하지 마라. 글쎄요, 그분들이 아직도 매수 버튼을 열심히 누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분석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물론 시장을 100% 예측할 수 없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틀렸을 때 그 다음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지 도망치지는 않았었다라는 부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알트코인들의 급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급락 물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급락이 정말 적어도 추세를 깨지는 않았어야 하고, 추세를 깼더라도 비트가 회복하는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비트가 상승할 때 따라붙는 알트코인들을 추세가 좋은 알트코인, 반대로 비트가 하락하는데도 추세를 버티는 알트들, 혹은 비트가 하락하는 반대로 상승하는 알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알트코인들을 추세를 역행하는 코인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서 비트가 뭘 하든 추세가 제일 좋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과거랑 똑같았고 세력들의 의미 있는 개미털기였었다면 알트는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락을 했더라도 추세를 전부 다 되돌려줬을 겁니다. 하나 더 추측해볼 수 있는 건 이때 나온 하락 물량은 기관 또는 세력들의 물량보다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매집을 끝나고 그 가격을 펌핑시킵니다. 그 펌핑의 끝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머리 꼭대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 지금이 근처라면 개미들이 충분히 탑승을 마친 어깨 정도의 구간이라는 걸 보여줬던 구간이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주목을 받는다면 알트코인들은 자발트가 상승분을 강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 자발트가 일본 캔들 기준으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면 비트는 이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 과거 솔라나 아발란체처럼 장대 양봉으로 나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순환매로 그 지금 장세는 충분히 더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둘 중에서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최소 준 메이저급에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리기 전까지는 자발트 상승을 보는 게 맞습니다. 자발트가 부담스럽다면 지금은 지켜보는 구간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 내용을 전부 다 짧게라도 짚어드리고 5번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갈 겁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 고점에 대해서는 15.47K부터 올랐던 지금의 고점 자리에서 다이버런스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일봉 하락 다이버런스가 연속적으로 걸려주고 있는데 과거 2023년도 3월달의 패턴과 동일하게 여기서도 고점을 한 번 더 올려주는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고점을 높여주더라도 이미 RSI 지수를 크게 올린 뒤에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상승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점을 높여주더라도 결국 매수세가 붙어주지 않는다면 시간을 끄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고 있고, 매수세가 붙어준다면 그 자리는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그 시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당장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지 않는 이상은 고점을 한 번 더 높여주면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런스를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하락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추세를 하방으로 한번 이탈했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23년도 9월달 이후로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도미넌스는 지배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비트코인 지배력이 높다면 시장 자금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나오는 시기 역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구간에서 나올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이전처럼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면 비트코인 역시도 조정 국면에 들어올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이전처럼 마이너스 20%짜리 하락분이 나왔을 때, 이때 역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비트코인이 하락분이 나와주더라도 도미넌스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올려놓은 도미넌스의 상승 뒤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한 줄로 정리하면 비트코인 추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비트가 아직 명확한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라도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과 4번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11월 7일 비트갱서 전체 공개 영상에서 이더리움 추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비트코인이 최애 고점 들였던 달러로는 31.8K 자리를 넘기는 상승, 이 상승이 흰색 추세를 돌파하는 상단 자리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추세 전환 자리였다라고 봐야 하고, 추세 전환이 나오기 전에 일본 캔들 바닥에서 상승 다이버런스가 나와줬었다. 동일하게 이더리움에 적용을 해보면 바닥에서 상승 다이버런스가 나왔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었고, 두 번째로 흰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 고점까지 돌파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거다, 따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고점을 넘기는 상승물이 나왔지만 이더리움은 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여기서 이더리움이 한 번 더 고점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런스를 만들면서 조정 구간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가 좀 더 상승물이 나오면 이더리움도 하락 구간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비트가 반등하고 이더리움도 고점을 넘긴다면 테더 도미넌스는 저점을 낮출 겁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고점 갱신을 못한 건 이더리움만이 아닙니다. 테더 도미넌스 역시도 저점을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낮춘다면 테더 일봉에서도 상승 다이버런스를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비트가 고점을 한 번 더 높이고 이더리움도 고점을 높인다면 테더는 반대로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하락할 겁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바닥에서 일봉 상승 다이버런스를 만들고 반등한다면 채널의 두 번째 성질 중 이탈한 채널의 하단부를 테스트하러 가는 이 움직임, 하단부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이 나온다면 채널 하단부까지는 플러스 20% 구간, 그 자금이 비트 하락으로만 이어진다면 비트 역시도 마이너스 20% 하락 구간, 겹치는 자리는 최근 고점 자리였던 31.8K입니다. 31.8K랑 겹치는 자리입니다. 장기 관점을 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비중에 대해서 내가 바닥 정도 잡았다, 평단이 낮아요 하시는 분들은 매도보다는 좀 더 상황을 보시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15.47K부터 올라왔던 장기적인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적어도 ETF가 발표될 때까지는 큰 조정 없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이너스 20%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비트 기준에서는 사실 큰 하락은 아니죠. 반대로 평단이 그리 낮지 않다면, 남들보다 좀 윗라인에서 잡았다면 지금 구간에서 비트는 매력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하락이 나와줘야 다시 또 매집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10% 비중과 올라오면 매도했던 5%를 남기고 5%를 현재 부근에서 고점 갱신하는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기존 계획했던 비중이 30에서 40%였었는데 비중을 저는 많이 태우지도 못했었고
있었고 평단도 그리 낮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신규 매집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따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이 당시에 진입했던 기준이 매매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부터 매매를 투자의 개념으로 좀 더 길게 비트코인을 끌고 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번과 4번까지 설명이 끝났고 마지막 5번째 알트코인 패턴입니다. 과거 2022년도랑 2021년도의 불장이랑 이번 2023년도 불장은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유동성이 풍부했다면 지금은 양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죽이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에는 아무거나 사면 다 돈 버는 불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은 오르는 놈만 오른다, 가는 놈만 간다. 이미 많이들 들어보실 거라 생각하니 따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장은 비트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흔히 말하는 대장코인이 존재했고 그 대장코인에 의한 알트장에서 대장코인이 무너지면 비트코인 역시 무너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월달에는 앱토스가 주도한 솔라나 계열의 상승, 4월달은 솔라코인이 주도한 자발트 계열의 상승, 7월달은 SEC에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언급하면서 코인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주도한 POW 계열의 코인들이 상승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지금은 자발트 선물상장 계열이랑 플러스로 솔라나가 주도한 상승장이라고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구간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12월 30일 비트코인이 15.47K부터 올랐던 최초 상승이 시작했던 구간에서 앱토스가 플러스 430%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후 앱토스가 무너졌던 구간은 2월 8일 최초로 일본 캔들이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했던 구간입니다. 3월 10일 비트코인이 플러스 55% 반등분이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솔라코인이 플러스 273% 상승분이 나왔었습니다. 솔라코인이 무너졌던 구간은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8% 하락했습니다. 6월 15일 비트코인이 플러스 28% 상승했던 구간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플러스 227% 상승했었고 이때 비트코인 캐시가 하방으로 이탈했던 구간은 7월 13일입니다. 비트코인은 7월 13일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1% 하락했습니다. 현재 구간도 똑같이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비트코인이 플러스 55% 상승했고 솔라나가 최대로 28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차트가 어제 처음으로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충족되는 5가지 조건 중 아직 모두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트는 시간을 좀 더 끄는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을 3월달의 차트랑 유사하게 차트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었지만 이것까지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중복되는 내용도 많아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현 구간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8일에 앱토스가 추세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 하락이 나왔었고 비트는 크게 한번 반등이 나와준 뒤에 이후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23%짜리 하락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 하락이 마이너스 23%였었는데 당시 SVB 상태도 그렇고 지역은행들이 무너지는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었다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결국 그 하락을 전부 되돌리는 상승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하락의 재료였을 수는 있어도 하락을 주도할 만한 움직임은 아니었다. 이어서 설명드리면 제가 과거에 10월 24일 영상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말씀드렸었죠. 대부분 일본 캔들에서 과매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숏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숏 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숏을 봐야 하는 구간은 RSI가 75라인 과매수권에서 아래로 꺾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다시 비트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75라인을 저항받았을 때 현재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부터 다시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 하락으로 빼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지금 구간에서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더라도 저는 10월 27일에 나왔던 지금 바이낸스 저점 달러 차트 기준으로 33.39K만 깨지 않는다면 비트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등에서 RSI가 따라붙지 못하고 한 번 더 일본 캔들에서 하락 다이버스를 만들어 주었을 때는 그땐 신규 매수 진입보다는 현금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11월 27일 비트가 무너지고 솔라나까지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서 알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제 하락에서 주말에 단기 매집 형태로 들어갔던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5% 손실로 정리했다라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비트 이더 외에는
알트코인은 현금 대기 중이다. 손실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손실 없이 수익만 내는 트레이더가 보고 싶으시면 저의 영상은 이제부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왜 지금은 현금화가 중요하고 잡는다면 어떤 걸 잡아야 하는지 제가 트레이딩하는 모든 정보를 훔쳐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방보다 더 디테일한 매매 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활동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1조 이상 알트들이 수급을 이어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드리고 가면 7월 13일 비트코인 캐시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고 바닥에서 솔라나가 이 상승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이 하락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확히는 6월 15일부터 반등했던 비트코인이 7월 13일부터 마이너스 21% 하락이 멈췄던 구간은 9월 11일입니다. 상승을 이어받았던 솔라나 코인을 살펴봐야겠죠. 솔라나는 현재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비트코인 캐시가 무너졌던 구간에서 반대로 솔라나는 일본 캔들 기준으로 플러스 21%짜리 양봉으로 마감되면서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고점부터 마이너스 41% 하락을 보였었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이지만 여기까지는 한번 집중해 봅시다. 우리 제가 예전에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2개만 가져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눌림이 나오면 모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 알트는 거래량을 한번 터뜨리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는 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봉에서 나온 거래량은 상승을 위한 거래량이었다면 그 거래량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만약 이 거래량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 거래량이 났던 캔들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알트코인들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이 나와주니까. 조건은 2가지입니다. 앞으로 알트코인에서는 양봉으로 버티는 봉이 최소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짜리 양봉으로 마감되는 봉이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알트는 이미 거래량을 터트린 캔들이 있어줘야 합니다. 거래량은 고점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을 터트리고 고점을 넘겼는데 거래량이 직전에 거래량을 넘기지 못했다면 아직은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상승을 위한 거래량이었다면 그 자리는 절대 깨지 않을 거다. 하락이 나왔던 구간에서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양봉의 저점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그리고 21선 위로 안착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 코인은 다음 상승에서 정말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상승에서 큰 알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멤버십에서 한 구독자님께서 어제 정확하게 제가 수익 코인으로 마이너스 5%짜리 손실을 좀 공유를 드렸었는데 어차피 손실이고 기술력도 좋은데 그냥 더 매수해버리면 안 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번 상승장에서 룸네트워크가 13배 이상 올랐습니다. 룸네트워크에 대단한 기술력이 있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와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저는 코인에 대한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그런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사실 무슨 코인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차트만 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저의 영상을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가요? 구독하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